내가 마음이 거기 있으면 내 몸을 빨리 거기에 가게끔 하는 거. 이게 둘이 따로 놀지 않아야 온전함, 인테그리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세이노의 가르침. 아주 뼈 때리는 팩트만 얘기하시는 세이노.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그 단락을 해서 오늘은 134페이지부터 합니다. 183페이지인데요. 이 그 제목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 세이노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두 사람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귀천이라는 그 시를 쓴 천상병 시인 알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이 세상 끝나는 날 소풍이 즐거웠다고 거기 가서 말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이 천상병 시인은 저기 군부 독재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공안에 가가지고 엄청 그 고문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영혼은 맑다 못해 뭐 그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맑은 영혼을 가진 분이고 평생을 그렇게 시만 쓰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면 그분 부인이 그 찻집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찻집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없지 싶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인사동에 있었는데 귀천이라는 찻집이 있었어요. 전통 찻집인데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 집을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난했던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는 시를 쓰고, 그리고 하필 잘 팔리지 않는 시를 쓰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참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인데,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 한 1년 전에 읽었던 류시화 시인 있죠? 그 제목이 뭐였더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 책을 쓴 류시화 시인. 그분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번역도 하고 출판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해요. 근데 그분은 류시화 시인은 근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수시로 인도 여행을 가고 세계를 여행하고 뭐 굉장히 잘 살아요. 두 분의 글재주가 누가 더 좋은가는 구분하기 힘든데, 왜 유시화 시인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이고 천상병 시인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못한 사람이죠. 물론 천상병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가 더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류시아 시인이 그때 1960년대 막 70년대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천상병 시인은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데 자꾸 파도를 얼굴에 그냥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그런 순수한 미소를 띠고 가는 모습은 거의 성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거냐예요. 파도 치면 자꾸 물 먹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으면서 살 수 있냐? 저는 그건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성자는 아니니까. 할 수만 있다면 류시아 시인처럼 살면 저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그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아마 이분이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식이 높은 수준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지금은 이분이 운영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정신세계사는 그런 영성 관련 분야, 종교 분야, 심리학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출판사입니다. 근데 유시화 시인은 파도가 치면 서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헬조선이다.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취직을 할 수가 없다. 원서 막 수십 개, 수백 개 써도 되지도 안 하고, 그리고 기득권들이 다 자기 거 챙겨가지고 어떤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식들 어디 좋은 데 보내려고 막 다 야매로 막 이렇게 하고, 그 좋은 공기업 같은 데다가 그 기관장들한테 막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자기 자식들 들여보내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속상하고 분노하게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시대가 유달리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걸까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진 것은 매체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게 된 사회에 사는 것 뿐이지,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그런 거 나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유달리 부정부패가 많은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거를 조금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시대일 뿐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대나 뭐 그때나 다 비슷하다고 보면, 그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지금 사회가 단군 이래로 가장 공정한 사회일 수도 있어요. 옛날처럼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끌려갔다니까. 동네 껄렁껄렁하게 돌아다니던 그 형님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 그냥 몇 년 있다가 나오더라. 몇 년 있다가. 그 중에서는 진짜 약간 바보 비슷하게 돼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길로 가시면 돼요. 열심히 사회를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되고, 또 뭐 지금 시대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시류에 막 편승하자는 게 아니라 늘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선택을 잘못했으면 그 대학교를 막 가라고 푸시한 부모님 탓일 수도 있죠. 부모님이 막 억지로 그런 내 적성에도 안 맞는 데를 가라고 해서 내가 대학을 잘못 선택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러면 30대, 40대, 50대가 돼서도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걸 누구 탓을 할까요? 그것도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대학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억지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그 부모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50대 돼가지고는 탓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면 정말 억울하게 닥쳤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걸 딱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이 현실, 이건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 시켜서 그랬든 아니 내가 선택했든 이걸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해볼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뭐 거창한 1년 뒤의 계획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틈날 때 한번 짜보시고, 매일매일 눈 뜨면
야, 오늘도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은 저는 굳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자기가 정말로 즐거워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응? 누구나 자기가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막 나도 거기에 동화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도 그런 사람한테 치료받고 싶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료사가 이번 달 카드값 엄청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환자 무조건 열심히 봐가지고 막 치료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 야, 오늘 며칠 전부터 제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오전 환자 리스트를 이제 오전 시작하기 한 3분 전에 리스트를 쭉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줍니다. 여기 오는 모든 환자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이 없기를. 저번에 자비 명상 하면서 배운 건데, 오전에 환자 리스트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도 시작하기 전에 환자 리스트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즐겁게 할 사람들이 늘 우리를 찾아오니까, 그러면은 굳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재미있게 사는 길이라. 재미가 있으면 일단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는 열심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열심히 재미있게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잘 쌓이면 또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의미는 굳이 내가 다 만들지 않아도, 어떤 환자들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유튜브 보고 자기는 되게 좋아서 그거 열심히 따라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엄청 공을 들인 거는 별로 안 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었는데 그건 잘 봐. 그러니까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의도한다고 꼭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재미있게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서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 그거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미있게 일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저는 진짜 오늘 화장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독서 모임에,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휴무라서 오랜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참가했는데 책 두께 보고 엄청나게 일단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읽어보지 하다가 읽다 보니까 이 세이노가, 저는 이제 어떤 사람 인물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모음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책의 두께랑 이런 거 보면 엄청 어려울 것 같다. 글 양이 엄청 많길래 좀 어렵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술술술 너무 맞지. 잘 넘어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약간의 시집 같은 그런 약간 모음집의 책이라서 일단 읽기가 좀 편했고요. 근데 이제 읽는 동안에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맞고 맞고 혼나고 반성하고 이제 이 책에 이제 세이노라는 사람이 엄청 직설적이고 이제 때로는 이제 비속어도 섞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계속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면서도 이제 많은 거를 일단 저 어디서 많이 주워뒀던 얘기들은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엄청 질서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줘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예시처럼 사례들을 들은 게 너무 좋았어요. 에버랜드 직원 이야기라든지 이제 말단 운전기사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있구나 이런 약간의 이제 언제든지 나도 항상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제 생활 속에서 나도 조금만 좀 더 매사에 관심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나에게도 언젠간 이런 기회라든지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면서 계속 혼나고 반성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은 계속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186페이지에 이제 186?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테그리티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 단어를 여기서 풀이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고 진실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르면 일단 배워라. 계속 배우고 배워라. 그리고 한 분야에 계속 최선을 다하고 네가 알 때까지 배워라 이런 건데 그렇게 계속 들었을 때는 난 이제 저의 합리화는 나는 나름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근데 뭐 집에 가서는 이제 살림도 해야 되고 애들 케어도 해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하는 대로 나름 바쁘고 나는 배울 시간이 없어. 이게 저의 합리화였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합리화인데 그래도 뭐 틈을 나면은 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인터그래피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제 진실성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스스로는 나는 이 정도는 있다.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진실성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를 이제 배움을 조금 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SNS를 하는데 하면 SNS를 뭘로? 인스타로 네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38살입니다. 근데 이제 제 나이 때 되면은 주변에 이제 빈부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받더라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 이제 저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다 해도 이제 어떤 아이가 뭐 하나를 더 하고 더 막 이제 상을 받고 이러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 속 안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읽어보니까 남 눈치를 보지 말고 남의 시선을 그렇게 느끼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SNS에서 저도 이제 계정이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냥 저만 쓰는 이제 저 기록용이고 하나는 이제 네, 뭐 이제 모임 이런 이제 어머니들 모임 이런 학부모 모임 이런 걸로 하는 게 있는데 아예 이제 대외적인 계정은 활동을 안 해요.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대외적인 계정은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듣기 싫고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게 그래서 학부모들은 엄마들은 특히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뭐 본인에게 집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 보다가 김승우 회장님의 강연 중에서 세상에서 눈치 볼 사람은 딱 2명이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위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15살의 나와 65살의 나에게 눈치를 볼 사람이 딱 2명이래요. 그게 다 난 거예요. 15살에 꿈이 있던 나와 65살 됐었을 때 그때 내가 됐을 때 잘 살았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라.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되고 나 스스로 뿌듯해지기 위해서 그냥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당당하고 내가 뿌듯해지면은 그거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자. 느끼자. 느끼도록 노력하자 하면서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저는 이제 쌤 말대로 배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학생 때는 그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고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과정을 안 보고 결과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따라주면은 넌 안 했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 직업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인 거를 학교 다닐 때 몰랐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아 진짜 계속 배우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이 사람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썼는데 이게 안 먹히면은 다른 것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위해서 아니면 이 병원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좋아지고 근데 저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주위에서나 아니면은 뭐 환자의 반응이 그만큼 안 따라오거나 하면은 그거를 약간 좀 맞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고 전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약간 몸에서 반응이 와요. 예를 들어 뭐 생리를 안 한다든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이제 위가 아프다든지 그런 걸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거든요. 제가 아픔으로써.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은교쌤 말 듣고 택폭 그래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알면 되지 약간 이 생각을 방금 좀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약간 사업 영업 이 얘기가 나와서 약간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딱 그런 그게 아니니까 저는 앞쪽에서 조금 많이 했는데 이제 성격에 맞는 일을 하라 라고 맨 처음에 딱 나오거든요. 이제 뭐 A, B, C, D로 있는데 뭐 사람으로 상대를 하는 일,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 이렇게 있는데 저도 원래는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앞에서 나서서 뭘 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발표하는 거 제일 싫어했고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환자분들한테 좀 더 잘하게 되고 약간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런 것도 서슴없이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일하면서 성격이 바뀌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 옛날에는 잘 안 보는 고모들 이제 큰엄마들한테는 쭈뼛쭈뼛 이랬다가 이제는 그냥 먼저 말 걸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웃들한테도 옛날에 인사 먼저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약간 적극적으로 잘 지내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직업이 내가 선택한 걸로 후회까지는 안 해도 되구나. 약간 처음엔 좀 후회했었거든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러면서 후회를 했다가 이제 그런 나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좀 개선이 된다는 걸 좀 느꼈을 때 나쁘진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206페이지 보면은 좋아하는 것을 직업을 삼으려면 최고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내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그거를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선 정말 이게 최고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걸로 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딱 하려면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어요. 처음엔 이걸 되게 쉽게 봤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되게 좀 쉽게 커트라인을 쉽게 봤다면 이걸 딱 입고 쉬운 그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역시 인생은 쉬운 게 없다. 라는 걸 저희 엄마 아빠 옛날부터 진짜 사는 건 쉬운 게 없다. 네가 하는 것 중에 쉽게 갈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좋아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지수쌤도 얘기했을 때 뒤에 사업 영업 얘기할 때 저도 거기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먼 미래의 얘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관심이 사실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조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부분을 조금 읽으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때려 맞았거든요. 매주마다 맞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13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성격을 바꾸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차림새를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이제 원래 친구였던 친구들을 잠시 만나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읽으면서 너무 격공했어요. 그래? 네, 제가 성격이 원래 막 남들 앞에 막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던 무슨 얘기를 하던 그래 알겠어 그럼 만약에 뭘 부탁을 하면은 한 번도 거절을 안 했어요. 내한테 어려운 부탁이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나도 고등학생이고 돈이 없는데 안 빌려주면 이 친구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 빌리자. 그러고 이제 친구가 만약에 화장품을 빌려주면은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야 하면서 혼자 이거 돌려받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는 못 하겠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지내냐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성격이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살짝 내가 낸데라는 성격으로 이렇게 같이 내가 낸데라는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낸데라는 뭔가 성향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돈 거래도 안 하게 되고 빌려줘도 벌써? 네. 게임이 바뀌었단 말이야? 예. 친구네. 몰라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그냥 그런 이제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게 되고 나도 돈이 없다 있어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있어도 없다. 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정해진 건 아닌데 이 친구면은 난 빌려줄 수 있다라는 친구가 생겼더라고. 옛날엔 그냥 다 빌려달라 하면 다 빌려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 친구란다. 그러니까 이 친구고 저 친구고 다 좋은 친구기는 한데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 성향이 바뀐다는 걸 느꼈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격이 이제 변할 수 있다고. 이거엔 되게 격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고 허드렛 일이라도 이거를 불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살짝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알바하던 시절에도 알바에도 되게 그 상하 관계란 것도 있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내가 선배다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던 알바에서 내가 한 1년쯤 일했을 때 밑에 이제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짝 그때 당시에는 살짝 허드렛 일이 하기 싫어서 은근 일을 막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론은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면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 될 거고 좋게 돌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일에서건 집에 가정에서건 친구 간에서건 네 친구 간에서건 이런 허드렛 일이든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면은 나한테 나중에 득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되게 정말 고심해봤는데 사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는 하지만 사랑의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 사실 저는 뭐든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열정을 붓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일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좋아는 하는데 왜 사랑의 단계까지는 못 넘어가는가. 근데 요즘 살짝 딱 그 텀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좋아했는데 사랑은 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가? 아닌데? 살짝 지금 이런 시기에 살짝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다시 내 일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좋아함 그런 걸 조금 찾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오,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지금 방황 중. 행복한의 독서 모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수준이란 표현이 제일 낮은 사람들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수준이란 말을 썼는데 너무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거리낌 없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의 모든 지점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독서 모임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이너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PDF 버전으로 나왔을 때 일부 이 저자의 캐릭터를 좀 이해할 정도로만 읽어봤는데 오늘 나왔던 주요 키워드들을 어제도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제 제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인테그리티라는 것이 뭐 영어 사전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브런치 작가 이제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인용을 하셨는데 저도 그 브런치 작가의 글에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본 기억이 납니다.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인테그리티를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더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품. 자기 게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덕지 붙일 수 있는 게 이제 더함이라면 더함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덜함이 없는 상태는 결핍이 없는 상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족이 되어서 부족하지 않는 상태. 이제 이것을 저는 온전함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격물치지라는 이제 한자어 들어본 기억이 나죠. 격물치지.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본성을, 본질을 충분히 이제 알게 되는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격물치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격자가 바룰격자입니다. 바룰격자. 바룰격자를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A4 용지 종이를 많이 꺼내서 흐트러졌을 때 가로, 세로 탁 두드려서 딱 좌우를 맞추잖아요. 이게 바루다라는 느낌입니다. 바루다 느낌. 그러니까 자기 삶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운전할 때
이 핸들이 얼라이먼트가 안 돼 있으면 좌로 우로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차는 왼쪽으로 가고 차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브런치 작가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본인의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된 사람, 극과 속이 일치된 사람, 이렇게 이제 인테그리티를 설명했는데 충분히 동의하고 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기 정체성이 인테그리티가 먼저 돼야 돼요. 그 자기 정체성이 인테그리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일치돼야 돼요.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나, 이 지금의 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장소에 머무는지의 현재적인 나, 이 현재적인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체성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만나보면 저 사람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되고 싶은 나와 현재적으로 나의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머무는 장소가 정렬이 된 사람. 이게 이제 내적 자아가 일치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은 쉽지 않겠지만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일치된 사람. 그러니까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관계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가 일치되는 사람. 이거는 너무 그 삶의 스트레스가 전혀 없겠죠. 예. 그리고 너무 기쁘겠죠. 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쁘겠죠. 왜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되고 싶은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가 같다면 이건 삶 자체가 이제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삶의 얼라이먼트가 되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때 자기 삶이 좀 이렇게 온전해지고 또 그 이제 나 그리고 이걸 이제 현실적인 사회로 보면 나 1, 3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삶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가 이게 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정렬이 잘 돼 있다. 운전이 아주 미세 운전까지 자기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큰 고민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남들이 내게 요구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앞서 이제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like예요,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천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ike한 것을 하다 보면 힘든 장애나 가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like 수준은 힘들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like 가지고는 천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like가 아니고 want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갈망하는 스티브 잡스 표현으로 하면 stay hungry 정도의 갈구함이 있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게 되면 한번 자기가 피드백을 받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want 했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좋은 피드백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하면 이제 이 일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자기의 천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과 일, 삶을 이렇게 정렬해 나가는 그렇게 좀 살아가면 직장 생활도 온전히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는 시간과 장소로 자기 직장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키워드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약간 지금 김 박사님 얘기는
약간 순한 맛 버전의 세이노가 한 사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인테그리티가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지금 온전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은 뭔가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 있는 것을 저는 온전함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몸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마음도 온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저쪽에 가 있잖아. 그럼 내가 몸을 빨리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서로 따로 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지금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있게 하는 것. 아니면 나는 얼마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는 저런 걸 하고 싶어. 내가 마음이 거기 있으면 내 몸을 빨리 거기에 가게끔 하는 거. 이게 둘이 따로 놀지 않아야 온전함, 인테그리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독서 모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